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벤치프레스 영상도 있고 데드리프트 영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또 중요한 스쿼트 영상도 제가 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다 오늘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구조적, 기능적 요소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 영상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 잡으시는데 훌륭한 초석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은 스쿼트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목의 움직임입니다. 목의 움직임은 턱을 치켜드시면 안 되고요. 당겨주셔야 돼요.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들었다가 당기거나 계속 든 채로 훈련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턱은 잘 당겨주시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당김의 정도는 엄지와 약지를 쇄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검지를 세웠을 때 턱이 오는 이 정도 위치입니다. 검지 손끝에 턱이 오는 이 정도의 위치로 목을 세팅하신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스쿼팅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목의 움직임이고요. 두 번째, 어깨. 많이들 발과 무릎의 위치 조절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견착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견착 방법은 하이바를 한다는 전제 하에 내가 적당한 너비로 바를 잡고 적당한 후인과 견갑의 내전을 발생시켜서 승모근에 볼륨을 주어서 그 위에 바벨이 잘 거치되게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포지션도 아닐 거고 지나치게 올린 것도 아닌 적당한 후인과 견갑의 내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기본 견착 방법이에요. 오케이? 어깨까지 됐고요. 코어의 조절은 브레싱을 줘서 코어에 텐션을 주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배 힘 빵빵하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제가 프리퍼먼스 교육 갔을 때 이제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우리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각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육에 힘을 줘야 돼요. 이게 복압을 주는 건데 이거를 이미지상으로 조금 쉽게 하시려면 그 콜라 캔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어느 한 부분에 누수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꼭다리를 땄어. 그러면 밟으면 찌그러지잖아요. 혹은 옆에가 송곳으로 빵꾸가 뚫리면은 눌러도 찌그러져요. 그런 게 없게끔 상하, 전후, 좌우에서 빈틈이 없게 일정한 압력으로 힘을 주는 걸 코어 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꺾거나 지나치게 말리는 게 아닌 그대로 뉴트럴 스파인 잡아주신 상태에서 턱 당기고 코어에 텐션 잘 주시면 됩니다. 이게 코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고관절. 고관절이 앞으로 기울거나 지나치게 뒤로 기울지 않게끔 뉴트럴한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 섰을 때는 뉴트럴한 상태지만 바닥으로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외력에 의해서 뒤로 말릴 수 있는 경우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한 골반의 경사를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허리의 하부 힘의 발생을 잘 시켜주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기본 모션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발목, 발은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발은 골반 넓이 정도로 넓이 있게 서시고 발은 11자가 아니라 약 30에서 35도 정도 열어줄 겁니다. 이렇게 열어주는 이유는 무릎 움직임을 조금 더 용이해주게 하기 위함도 있고 고관절의 구조 혹은 대둔근 섬유의 방향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뒤꿈치 기준으로 골반 넓이, 발목은 30에서 35도 정도 열어주기.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날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내가 세팅한 발, 세 번째 발가락 끝방향으로 무릎 슬개골의 정가운데를 동일한 방향으로 밀어줬다가 그대로 다시 데려오시면 됩니다. 내려갔을 때 지나치게 안으로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고 세 번째 발가락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도 좋은 움직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팅해 놓은 발의 각도와 동일하게 무릎의 벌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자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바 아래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그립을 잡겠죠. 그립은 클래비컬 끝포인트에서 한 10cm 정도 바깥쪽을 잡는 게 보편적이고요. 각자 어깨의 유연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 파지 잘 하시고 마찬가지로 어깨 유연성이라든지 구조에 따라서 썸리스로 잡는 경우도 있고 오버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오버로 잡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발을 잡았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목의 움직임, 어깨 움직임에서 말씀드렸던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발이 뒤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목의 움직임과 어깨 움직임,
바르게 세팅하시고 그대로 바를 언렉 시키시는 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하이바 견착법이고요. 많이들 로우바 견착법에서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이바는 상승목은 위 부분에 거치를 하는 거를 하이바라고 하는 거고, 로우바는 견갑 극 위에 거치하는 거를 로우바라고 해요. 그러면 위치가 어쩔 수 없이 그립은 좀 더 넓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견갑 극 위에 약간 하부 승모 위 요 정도의 세팅을 하시고 바를 견착시키는 이 방법이 로우바 스컷의 거치 위치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하이바는 상대적으로 상체를 더 세울 수 있고 무릎 사용을 조금 더 많이 하고요. 로우바는 상대적으로 더 아래 견착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관절 위주의 스쿼트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하이바를 기준으로 자세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쇄골 끝에서 10cm 정도 넓은 위치에다가 바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견착을 그대로 들어가서 적당한 호잉과 적당한 견갑의 내전을 발생시켜 상승목은 위에 볼륨감을 주고 거치를 한 다음에 밑에 발이 들어가고 그대로 언렉을 해주신 후 반발 정도만 나오셔서 아까 고관절과 무릎, 발을 짚어드렸던 위치에다가 똑같이 뒤꿈치는 골반 넓이 정도, 발끝 벌림은 30에서 35도 정도 세팅을 하셨으면 단단한 견착 만들어내시고 넥패킹 잘 두시고 그대로 척추 중립 유지하시면서 내려갔다가 많이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려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허리 하부에 충분한 힘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갔다가 밀어내시는 식으로 상단 자세를 구성해내시면 돼요. 바벨 견착 잘 하셨으면 넥패킹 척추 중립 유지하시고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허리 하부 말리는 거 신경 쓰시면서 발끝을 세팅해 놓은 그대로 각도에 무릎을 벌려주면서 그대로 스쿼트 다운, 그대로 스쿼트 업입니다. 아까 목의 움직임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방지하시고 넥패킹 잘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스쿼트 다운, 스쿼트 업 하는 동안 바닥이건 섰을 때건 발이 뜨거나 안으로 물어져서 벌려지는 게 없이 그대로 스쿼트 다운, 업 동안 내내 잘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끝나면 한 발을 앞으로 디뎌서 J컵에다가 앞으로 박은 다음에 그대로 비벼서 내려놓는 게 안전한 렉 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워밍업이 가진 목적들을 잘 충족시켜 주셔야 돼요. 워밍업이 가진 첫 번째 목적은 예열이고요. 두 번째는 자세 점검이고 세 번째는 중량에 대한 적응입니다. 그러니까 빈봉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셔서 충분한 예열, 자세 점검, 중량에 대한 적응 만들어내시길 바라겠고요. 워밍업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실제로 내가 오늘 60 꼭 갈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죠. 가급적인 마구리 꼭 끼시고요. 바로 껴야겠다. 또 왜 넌 안 끼냐 그러려고 그랬죠. 이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호흡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호흡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가. 호흡법의 정석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 운동의 목적이 가진 것 때문에도 호흡법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호흡 방법의 정석은 알아두시는 게 좋으나 실질적으로 뭐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는 호흡을 너무 뭐 자주 하지도 않을 거고 막 후 하면서 일어나고 뭐 이러면 뭔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방법만 터득해 놓으시고 너무 어지럼증을 유발하지 않게 뭐 과호흡이라든지 뭐 너무 많이 참는다든지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은 마시고 뱉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가 어지러우면 호흡법 때문에 그렇죠. 막 숨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구나, 뭘 잘못했구나, 기본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기준을 두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템포인데 앉고 일어날 때 템포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템포도 내가 어떤 저항 유형을 넣을 거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지에 적당한 근력과 적당한 근비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를 한다고 치면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뭐 4010이에요.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넷, 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초에 오케이? 너무 지나치게 빨리 일어나가지고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주실 필요 없고 지나친 가속도를 발생시켜서 내가 무게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시는 건 좀 비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기본 초보자분들은 4010 하나 둘 셋 넷 왕 말고 1초 하나 둘 셋 넷 1초 이런 식으로 하시는 템포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 자세, 바벨 파지 방법, 견착 방법, 뭐 발목 각도 조절, 호흡법, 마지막으로 템포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요거면 아마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레슨 들어가면 스쿼트로 한 세션 가요.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갈게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난 추가적으로 더 뭘 원한다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서 계신 유능한 PT쌤 찾아가시면 돼요. 힘드니까 6개만 할게요. 제가 하는 루틴대로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도가 일부러 느리게 하시는 거예요? 4010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느리네요. 나 할 땐 그렇게 안 해. 그리고 4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회원님 앉을 때 4초에 걸쳐서 앉으세요 그러면은 1, 2, 3, 4 훅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니야. 4초는 되게 길어요. 하나 2초 3초 4초 1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초보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디에다가 힘을 딱 줘야 돼요? 되게 초보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아까 제가 이렇게 몸통 단단하게 조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세팅해 놓은 상태로 그러면 일단은 배, 허리, 옆구리 이런 데 다 힘 주는 거죠. 이렇게 힘 주고 내가 발바닥으로 땅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나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뒤에 이렇게 견착하고 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들라고 하면 안 돼. 발바닥으로 땅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스쿼트에 대한 A부터 Z까지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각자 개개인에 따라서 뭐 요구되는 자세나 뭐 템포, 운동 스킬, 저항 유형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스쿼트를 하기에는 충분한 기본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요.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머리로 이해한 걸 몸으로 아웃풋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체화를 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하면 되겠지 그러고 내일 빈봉 갖고 깔짝깔짝 해보다가 마시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꾸준히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하체와 좋은 엉덩이를 잘 갖게 되셨다고 하면 고맙다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 약간 초보자 헬린이 같으신 분들인데 막 손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하시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정PD가 헬린이 같다고 봤으면은 이게 보호대잖아요. 손목 보호대 그리고 뭐 허리 보호대인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호대라는 건 어쨌든 외부의 도움을 받는 어떤 하나의 장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장치를 적절히 잘 쓰면 충분한 이득이 되겠으나 내가 불필요하게 장치에 장비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도움 없이 내가 실질적으로 내재성을 발휘를 해서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아마 계속 기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면서 장비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비 사용은 또 광명에 계신 그 마선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선우 형님이 또 장비들 이렇게 코드 통해서 싸게 잘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타고 가셔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끝?